안녕하세요.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 인사드립니다. 와,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네요. 그동안 제가 지금 운영하는 건물주 아이 키우기 협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올 2022년부터는 시행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시행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건물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, 뭐 PM 하면서 이제 건물을 처음 지을 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를 갖다가 총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협회에서 많은 분들이 또 문의도 오셨고, 그리고 또 저 역시도 건물을 갖다가 계속 그런 짓는 과정들을 여러 차례로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런 시행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제가 그리고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의 건물을 또 소개해 드리는 거를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걸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. 건물을 처음에 이제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,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?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. 근데 뭐 건물을 구매한다 그러면은 고려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좀 몇 가지를 볼게요. 우선은 산다 그러면 당연히 그 비용을 봐야 되겠죠. 그런 비용을 확인하는 거는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.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부동산 플래닛, 밸류맵 뭐 등등등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건물 실거래가가 공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한 걸 갖다가 다운을 받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실거래가를 확인을 하고, 이 실거래가에서 가격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이 금액 대비 더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어요. 먼저 취득세가 있겠죠. 보통은 4.6%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, 취득세도 취득하는 유형에 따라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장 4.6% 기본 세율로 설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중개수수 0.9% 정도 최고 요율로 따지는데 거기서 이제 또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등기 비용으로 했을 때 이제 법무사 뭐 한 0.2% 정도 외에 이제 건물분 가격으로 해서 부가세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또 이건 돌려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추가되는 건 좀 어려운 건 있어요. 이런 걸 착착착 맞춰서 내가 들어가는 건물의 구매 비용을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. 근데 또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내 투자하는 비용이지만 이 모든 비용을 다 들여서 이 건물을 살지는 않죠. 소위 말하는 그 레버리지, 대출을 받아서 이 비용을 갖다가 감해가지고서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. 건물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는 이제 내가 정확하게 하려면은 구매하려고 하는 그 건물의 집원, 주소를 갖고서는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금융권에 가서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. 디테일하게까지 않더라도 탁감이라고 하는데 탁상 감정, 탁감이라서 간단하게 이게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를 갖다가 금융권에 가서 문의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한 하루 이틀 정도면은 그 탁감 비용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 건물에 대출이 얼마 정도 나와요? 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, 거기에 맞춰서 내가 대출 비율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탁감이 또 정확하게 대출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드려요.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따져서 이 내가 사고자 하는 건물의 실제 투자금을 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가령 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30억짜리 건물을 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3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30억에서 비용이 딱 끝나면 좋겠지만 끝나지 않죠.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먼저 취득세 4.6%면은 금액이 한 1억 3,800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. 그리고 중개수수료 한 0.9%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2,7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. 이거 외에도 뭐 등기 비용, 뭐 건물분에 따른 부가세인데 요건 제가 좀 제외하겠습니다. 약간 금액이 소소해서. 그래서 취득세랑 중개수수료랑 건물 매입 가격 이걸 다 하게 되면은 한 31억 6,5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. 근데 이 금액을 다 내서 내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죠. 실제로 아까 대출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. 대출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로 한다 그러면은 RTI를 고려해야 되는데, 그래도 뭐 이거저거 따졌을 때 한 50% 정도는 대출이 나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RTI 그 비율이나 지수가 좋다 그러면은 한 60%까지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걸 법인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못해도 한 70% 정도의 대출은 나와요.
만약에 조금 더 이 법인의 상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다른 업종이 있다, 특히 제조업이면 제일 좋은데 다른 업종이 있다 그러면 80%,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오래되고 그 법인의 성격이 굉장히 좋다 그럼 80%까지도 나와요. 그렇게 되면은 한 70%, 80% 대출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. 그러면 30억이 건물 매매가였잖아요. 거기에 70%라 그러면 21억 정도가 나올 거고, 그리고 대출이 80%까지 나온다 그러면 24억 정도 나올 겁니다. 그랬을 때 아까 총 들어가는 비용이 31억 6,500만 원에서 실투자금 70%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10억 6,500만 원 정도 선, 그리고 80%의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은 7억 6,500만 원 정도 선이 있으면은 30억짜리의 건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소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처음에는 30억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한 10억 6,500이면은 한 3분의 1 정도에 되는 가격, 80%의 대출을 활용하는 7억 6,500만 원 정도 선으로 해서 총 부대 비용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서 이게 건물에 전세금 보증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더 다운이 되겠죠. 그럼 실질적으로 7억 6,500이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안 되는 6억대, 5억대 이하로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소위 여러분들이 건물 사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요,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그 이유가 이런 계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내가 건물을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시세 차익형으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월세형으로 투자할 거냐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월세형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증금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건물을 투자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더 커지게 됩니다. 하지만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가 있기 때문에 그 월세형으로 가는 거죠. 그리고 시세 차익형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보증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 들어간 투자 비용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나중에 시세로 팔겠다. 하지만 이 시세 차익형은 또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형이 됐든 월세형이 됐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전략은 잘 짜셔야 된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세 차익형이냐 투자형이냐에 따라서 또 이 건물을 갖다가 과거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이거를 갖다가 과거 건물을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해가지고서는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요. 더군다나 신축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비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랑 틀만 잘 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제가 굉장히 이 짧은 영상에 아주 단순화돼서 이야기를 했지만 고려해야 될 거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건물을 매입한다 아니면 건물을 매입해서 뭐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한다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볼 걸 따져보시고, 그래도 내가 따져보는 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서는 그런 수익률을 갖다 분석하는 거를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건물을 정말 구매를 할지 아니면은 관리를 할지 라는 측면으로 보셨으면 좋겠고, 내가 진짜 건물주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건물을 그냥 단순하게 샀다 팔았다 시세 차익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 건물을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이 건물을 좀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건물 시장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서는 매물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건물만 사면 되게 건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. 하지만 그 전에 시장을 보게 되면 건물 시장이 그렇게 막 황금성이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. 아파트 같은 시장이랑은 분명히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건물을 사게 되면 그 건물을 사고 나서 판매하는 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.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왕년처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구매를 한다 아니 건물을 신축을 한다 그러면은 당장 이 건물을 갖다가 엑시트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엑시트하기 전까지 내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,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그 계획을 어떤 플랜을 짜겠다라는 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걸 다 잡고 가시는 게 맞다 라는 걸 제가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. 이런 계획이 다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샀으니까 바로 얼마 오르면 바로 팔 수 있겠지, 이런 전략도 하실 수 있지만 이 전략만 갖고 하시면 위험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오늘 제가 꼭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그 건물 구매하는 비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 개괄도를 보셨을 거예요. 나중에 제가 좀 기회가 된다면 디테일한 내용을 갖다가 더 보완을 해가지고서는 뭐 그 장표를 갖다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진행하는 물건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뭐 땅이 이런 식으로 구매가 되고 이런 식으로 건물이 지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건물주 아이 키우기 협회 대표 박익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